네, 그러면은 증명기초 스터디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영재 논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음, 이번 시간에는 수로 논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크게 논리학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 논리학, 고전 논리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 주차에 나왔던 영재 논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주차에 오늘 나갈 수로 논리입니다. 제가 음악을 안 껐나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명제 논리는 영어로 프로포지션 로직이라고 하고, 이건 프리디케이트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하자면, 명제 논리는 슬랙에도 잘 올려주셨다시피, 이제 명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어, 그, definite, has definite, truth value 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 프로포지션들은 이제 결합이 될 건데요. 논리적인 커넥티브스, 연결사들을 사용해가지고 더 복잡한 복합 명제를 생산해낼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로지컬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커넥티브스가 어, 이런 거, 그리고 바이 컨디셔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합 명제 만들려고. 컬렉스 프로포지션.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었죠. 이거 왜 했냐면 그 복합 명제 진리과 분석하려고. 이렇게 크게 명제 논리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었고, 이제 여기서 보면 좋을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전 단계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나하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대충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이제 수로 논리를 시작할 건데요. 음, 이거 마이크 혹시 질문이나 이제 얘기하실 거 없으면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 논리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까 봤던 프로포지션 로직의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그 명제 논리가 명제 각각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로 논리에서부터는 그 명제 하나하나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규정하면서 그걸 더 복잡하지만 더 디테일한 논리 구조를 만들려고 이 수로 논리를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로포지션이랑 포뮬라를 구분했었는데요. 이랑 이제
포뮬라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변수, 베리에이블이 있는 센텐스, 아, 음, 베리에이블 센텐스가 있는데, 이 변수들은 확정이 되어야 TF냐, 이게 확정이 되어야 진리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포뮬라의 경우. 얘는 이미 확정이 다 됐죠.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프로포지션이 됩니다. 이때 그럼 뭘로 확정해 줄 거냐? 확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하나하나 다 정해주면 됩니다. 할당.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 양화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변수를 확정. 변수를 확정.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 베리에이블이라고 하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걸 바운드 베리에이블이라고 하고, 확정이 안 됐다 하면 프리 베리에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클로즈드 포뮬라라고 하고, 이게 프로포지션입니다. 그 확정 안 된 경우는 이거 반대가 이제 오픈 포뮬라, 그 이거는 이제 프리 베리에이블. 그 변수가 확정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색깔로. 그래서 그 명제 논리랑 명제 논리랑 프로 논리랑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명제 논리는 개별 명제들을 전체로 취급해가지고 진리값들을 하나하나 다루고요. 수로 논리는 그 해당 개별 명제들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수로 논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x가 변수죠. 이게 베리에이블스죠. 그래서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첫 번째 방법으로 x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잡아주면 됩니다. x 0 넣고 x 마이너스 1 넣고 그때마다 tf 나올 거죠. 이게 되면 프로포지션인 거고,
이것만 놔두면은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포지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픈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일단 하나는 뭐 잡아볼까요? x4 하면은 이거는 참이고, 뭐 x6 하면은 안 되겠네요. f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이랑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각 경우마다 트루스 테이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범위 설정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 말 뜻은 그 양화사가 영어로 이제 퀀티파이어인데, 퀀티파이어를 실제로 써보는 시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변수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양화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양화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for every x 이런 식으로 하나를 쓸 수가 있고, 음, 뭐 there exists x such that 이렇게 또 하나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전칭 양화사라고 하고, 그 universal quantifier라고 합니다. 이를 특징 양화사라고 하고, existential quantifier라고 합니다. 음, 이제 이 전칭 양화사는 x라는 대상의 모든 범위를 다 모든 x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전체인 거고, 얘는 적어도 하나, 특징은 이제 그 x 값을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범위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for every x가 이렇게 쓰여지고, 그 x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 exist 거꾸로 대문자 거꾸로 한 거고, 이것도 똑같이 그냥 써주면 음, 제법. 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범위에서 이게 성립을 안 하죠. 음, 아, 이렇게 설명하면은 약간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범위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x가 범위라고 했을 때 실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그, 음,
개수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범위라고 하면은 x가 인, 실수, 뭐 정수 이런 식으로도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 말은 그 실수 안에 있는 그 x 가능한 x를 전부 다 생각한다. 전부 다를 생각한다. 그리고 실수 안 양화사 아니 그 특징 양화사일 경우에는 실수 안에 있는 x 어떠한 것 단 하나가 있으면은 이 문장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가 성립.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범위라고 하면은 이해 그 혼동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더 그 전칙 양화사랑 식 양화사를 정의를 하자면 음, 프로포지션 그 이게 for every x라는 뜻이고 에 대해서 이제 px라는 뜻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언제만 참이냐면 if라고 해야 되나요? 동격이니까 if and only if입니다. px가 참일 때 그 no matter what 그 변수가 뭐든지 간에 다 성립을 하면 x에 대해서 그 px가 다 대체가 가능하면 그때만 이제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전칙량화사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그 이렇게 x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그 그냥 이제 0으로 쓰면은 for each x every나 each나 둘 다 가능하고 all도 가능하고 뭐 any도 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할 때가 뒤에서 이제 양화사 두 개 다 끝난 다음에 그 자주 쓰이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x가 이제 만약에 당연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되는데 암묵적으로 당연히 실수나 정수를 생각하겠지가 이제 맥락상 확정이 되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많이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칙 양화사일 경우에는 맥락상 이게 일반화된 공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굳이 전칙 양화사를 안 쓰고 이제 쓰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 때 같은 게 있는데 그 중학생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조금 더 정확하게 쓴다면 for each x and y
이걸 더 정확히 쓰면 for each x 하고 for each and for each y.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사실 써도 되는데 각각 변수마다 한정자를 꼭 넣어줘야 변수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각각 만약에 엄밀하게 쓰고 싶다면 각각 변수마다 음,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이게 end라서 가능한 거고 만약 생략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고 이거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냥 더 엄밀하게. 네, 이것도 그냥 EX 예시로 하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아까 변수마다 양화사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화사 써줘야 이게 프로포지션이 된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이런 게 있고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지션 명제가 맞는데 얘는 프로포지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양화사가 없어서. 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for every x인 건 아시겠죠, 이제는? 그때마다 px가 참이면 만족시키면 그 모든 x마다 또 qx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음, 얘가 이제 satisfy qx가 됩니다. 얘는 px만 만족시켰고 이거는 얘 구체적인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얘는 아까 1번처럼 해야겠죠. 변수를 하나하나 다 설정해 줄 때마다 TF가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명제도 아니고 그냥 오픈 포뮬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존재 양화사 정의를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이제 그 변수들에다가 이제 대열 이그지스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명제가 되고, 그 최소한 하나가 있을 때 어떤 값이
X 값이 최소한 하나가 있어서 그게 이제 PX를 참이게 할 때만 데얼리그지스트 X, PX가 참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존재 양화사랑 그 전칭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논리 연산자랑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모든 명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그 컨적션을 사용했죠. 논리 연산자로는. 근데 이제 모든 변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디스적션을 썼고 적어도 하나 그 이거는 변수라고 써야 되네요. 음, 이것도 X 쓰지 말고 그냥 P로 쓰는 게 맞겠네요. 적어도 한 변수, 왜냐하면 이거 변수가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 변수면 이게 아니, 네, 존재 양화사를 쓰는데 이게 명제 수준이냐 그 변수 수준이냐에 따른 얘기지, 어, 사실은 생각하고자 하는 게 모든과 적어도 어떤 하나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명제 논리나 수로 논리나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그 재미난 게, 음, 만약에 이렇게, 어, 어떤 x가 존재해가지고 px 또는 qx가 적용이 될 때면 얘네가 지금 거의 같은 컨셉이라 이렇게 분배가 가능해요. 원래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분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고 그 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지는. 네, 논리 그냥 연산자일 때는 그리고랑 또는만 이제 가능했었고 이런 거 있었죠. A 또는 B 그리고 A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분배가 안 되는 예시를 이제 그냥 하나만 들자면 어, 조건문일 때는 무조건 그냥 그 당연히 이제 인과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당연히 분배 법칙이 안 되는데 그 쉽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일 때는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참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짓인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진리표 그릴 때 잠깐만 그리고 놓고 진리표 다 그렸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일 때도 다 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되는데, 어, 되게 그냥 이렇게 유물대로 접근하면은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살짝만 변형시키면은 되게 쉬워요. 저번에 이제 잠깐 그 슬랙에도 남긴 것처럼 이거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문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넣어가지고 생각하면은 얘네 두 개가 왜 다른지가 되게 쉽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정을 그 전칭에다가 부정을 취해주면 그 특칭이 되고 특칭에다 부정을 취해주면 이제 전칭이 되는 거고 이게 아까도 봤듯이 그 얘네가 비슷하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고의 부정을 취해주면 또는이 되고 이게 또는의 부정을 취해주면 이게 그리고가 됩니다. 이거는 뒤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슬랙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1주차에 배운 거랑 2주차에서 배운 게 따로따로 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어, 당연히 그 논리 복합문 만든 이유는 그 명제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지금 복합문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각 복합문을 만들기 위한 각 논리 연산자들, 그 로지컬 커넥티브스들이 있잖아요. 그 연결사들을 들이 과연 그럼 증명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를 그 따로따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냥 이거 P면 Q일 때는 그렇게 쓰고 증명할 때는 P면 Q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은 뭐 P 그리고 Q 있으면은 증명할 때는 진리표 그릴 때는 그렇게 그려놓고 증명할 때는 또 따로 하고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논리 연산자들이 이제 증명에서의 역할을 조금 하나씩 짚어놓으면은 조금 더 증명하는데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잘 연결시키는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에서 로지컬 그 커넥티브스 in 뭐 프루프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먼저 그 컨디셔널 조건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얘가 제일 거의 중요한데 이제 임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죠. 그 정권을 항상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표에서 봤다시피 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 피든 낙피든 그 중요한 게가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하여 이거 후권을 도출하는 거죠. 함으로써 그 특정 조건 하에
결과가 성립하는 걸 보입니다. 결과가 당연히 참으로 성립하는 걸 보입니다. 참을 보이려고 조건문을 씁니다. 다음 거부터는 그냥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그 컨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법이고 여러 명제를 모두 증명해가지고 전체 명제가 참으로 성립하는 것을 보이려고 쓰는 겁니다. 써야겠네요. 제가 참. 당연히 디스적션은 논리 합의고 그 하나만 참으면 되거든요. 단 하나 이상의 참여는 보여서 전체가 성립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능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참이어도 참 전체가 참. 왜냐면 우리는 지금 복합문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계속 음, 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게이션이 있겠죠. 부정. 이게 증명해서 어떻게 쓰냐면 그 모순 이용할 때 귀류법 쓰거나 직접적으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 그 denial of x는 당연히 그 진리값이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바이 컨디셔널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이제 그 증명에서 등치 두 명제가 이렇게 양방향에 있잖아. P 바이 컨디셔널 양방향 그 짝대기 있고 Q 있으면은 얘네 두 개가 동치임을 보일 때.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실제적인 그러면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 막상 해보면은 되게 어렵고 재밌는 부분도 많은 문제를 하나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전칭이랑 여기서 특히 봐야 될 건 전칭 영어서 어떻게 쓰는지 특징 영어서 어떻게 쓰는지 조건문 증명할 때 약간 그 전장에서 봤죠. 조건문을 사용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for any integer n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양수면은 그 n 제곱도 양수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되게 쉽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증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전칭을 for n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되는 걸 보여야 하니까. 증명은 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야 되려고 쓰는 거고. 그래서 진짜로 임의대로 그냥 하나 뽑습니다. fix any n을 합니다. 뭐 인티저 n이라고 써도 되고. 음, 그러니까 첫 줄을 이렇게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쓰고 외운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방향입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잖아요. 얘가 지금 보이라고 하는 게 for any integer n이니까. 이게 사실 비슷한 말인데,
명제 쓸 때는 for any, for each라고 쓰고, 증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 잡아야 되니까 뭐 fix, choose, pick 뭐 이런 식으로 그 잡는데 그러면은 양화사 그 존재 양화사 잡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뒤에서 당연히 다루겠지만 살짝만 얘기해 드리면 전칭은 진짜 임의대로 하나 아무거나 하나 잡았을 때도 다 되는지를 보이려고 잡는 거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 잡았을 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는 거 아니면은 진짜 어떤 거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성 증명할 때만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임의를 하나 잡느냐랑 진짜 구체적으로 뭐 x는 3이다 이렇게 잡는 거랑 아예 다르죠. 임의대로 x는 n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그 대상을 잡는 거하고 진짜 그거 그냥 값 하나 잡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죠.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이제 써보면 됩니다. 당연히 다음 줄은 그 이거잖아요. 그 다음 줄이 그 이렇게 줄이 있으면 좀 그래도 깔끔하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냥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문에서는 아까 봤듯이 전장 넘어가진 않겠는데 정권이 참이라고 할 때 후권이 참인지를 보이는 게 이제 그 논리 연산자가 증명해서 쓰이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서포즈 가정하는 거예요. n이 그리고 이게 참 거짓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진리표 그려봤는데 정권은 거짓이면은 다 참이래매. 그러면은 그 서포즈 납피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해 해버릴 때. 근데 그러면 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체 그, 그 뭐냐 얘기하고자 하는 그 조건문은 참은 맞죠. 왜냐면은 정권이 거짓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나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1주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피는 그 P와 다른 문장입니다. Another expression이라고 분명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딴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진리표는 똑같고 그냥 이거 나피라고 해버리면은 음 P면 Q이다 해서 나피면은 P면 Q이다가 참이지 이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그거는 증명이 아니죠. 왜냐면 그냥 딴소리를 하고 나서 진리표만 맞춘 거니까. 그건 증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표를 그려서 맞춘 거지. 그러니까 진리표를 똑같다고 보인 거지.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명제에 대한 증명이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그냥 납피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그 뒤에는 보여야 할 거는 이제 얘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n을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을 2k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자. 라고 하면 이 k는 그럼 뭔데? for some integer k라고 해주고 그러면은 그 n 제곱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제 n 제곱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얘 제곱하면 이거고 얘를 다시 아까 왔던 꼴로 맞추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짝수가 맞죠. 2의 배수니까 어떤 정수의 2의 배수면 짝수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될 거는 이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데 뭐 쿼티파이어 써서 문장을 쓰는 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시로서 하나 쓰면은 그냥 똑같이 쓰면 됩니다. for any가 아까 전칭 양화사 쓰는 거죠. 유니버셜 퀀티파이어 써주고 이게 인티저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 for some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어떤 k가 있다.
그 AK면은 음, 어떤 M이 존재해서 그 N 제곱도 짝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만약에 여기가 4N이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칭 양화사랑 특식 양화사 차이점도 더 명확히 생각이 될 거고요. 음, 이제 시간이 약간 살짝 오버가 됐는데, 어, 전칭 양화사 관련 표현에는 이건 그냥 그런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for all, every, 그 each, any가 가능하고, 증명할 때는 아까 봤듯이 뭐, fix, choose, pick any x로 쓰고, 아니면 let x be arbitrary, 아니면 consider any x 이런 식으로 쓰고, 음, 그 존재양화사 관련 표현은 there exists x, 아니면 이제 for some x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there is at least one x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한다고 뭔가 아 이거 뭔가 받아 적어야 되나 아니면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 노트에 다 나와 있는 표현들이니까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존재영화사가 고른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 전칭도 고르고 누구야 그 존재영화사도 고르는데 진짜로 값 하나 잡아서 고르면 그 전칭 존재영화사인 거고 전칭은 임의대로 하나 고르는 거고 이것만 확실히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시까지 쉬고 제가 이제 엑서사이즈를 올릴 거고 아마 이번 그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으로 존재 영화사나 전칙 영화사 보신 분들 경우에는 기호 자체가 그냥 조금 안 익숙해가지고 질문이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2부에서는 엑서사이즈 할 때 만약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이제 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부 때 풀 엑서사이즈는 지금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 노트를 봐도 될지 제가 그럼 노트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11시가 돼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엑서사이즈 만약에 뭐 손도 못 대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어, 하시다가 이제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마이크 켜시고 저 부르시면은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막 이렇게 마이크가 방해된다 하시면은 그냥 끄고 저번에도 이제 1주차 때 설명해드렸듯이 그냥 스피커 끄고 이제 푸셔도 되고 다 푸셨다 싶으시면 이제 그냥 이제 종료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있는데요. 네네. 1.2.5에서 네. 나와 있는 어, 그 영어 X2라고 되어 있는 건 X 제곱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네. 2번에서 X, 4, Y, 4, Z 하고 이제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0이 아니다라는 거는 Z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건가요? X, Y도 다 0이 아니다라고 이게 표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Z에만 0이 아니다. 가됩니다. 네.
1.2.6번에서요. 네, 들리시나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네. 그, 그러니까, 이퀴val런트 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이 되는데, 그냥 네. 결국에 x랑 y가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변수로서 지금 퀀티파이어 적용돼 있으니까, 그걸 분리해도 괜찮다고 얘기는 할 음,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막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정답을 어떻게 서술해야 이게 정확한 건지를 모르겠어서. 음. 예, 각각, 음, 이게 제가 이제 아까 그 1부 때 네. 살짝 말씀드린 부분으로 보면, 저는 그냥 일단은 동일하지 않다라고만 썼거든요. 음, 음, 조금 더 정답문을 쓸 때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답문 어떻게 더, 그러니까 좀 더 증명하듯이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신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되는 거니, 이건 얘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말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있는지. 아, 뭐 저도 없으면은, 네. 그게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어, 한번 저도 작성을 해보고 그러면은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를, A를 다르다고 쓰셨나요? 네, 저는 다르다라고 썼어요. 아, 아, 같다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좀 음, 같은 것 같이 아, 느껴져서.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문제는 네, 출처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 네. 슬랙 이제 제가 그 댓글로 올려놓은, 댓글에 대한 답글로 올려놓은 거에 이제 PDF로 올려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 거기, 책에, 네,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고, 솔루션은 없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네, 오늘 수업 내용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채팅으로 지금 제가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예, 보시면은 그 상단에 있는 하얀색 바탕이 그 1강 때 수업하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래 있는 게 오늘 수업하신 내용인데, 네, 전치와 특징 관련돼서 이제 네, 집합과 합집합과 연관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보시면은 지금 1강에 있는 매칭과 오늘 수업한 내용의 매칭이 기호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네, 보시면은 합집합의 전칭 기호와 매칭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혹시 다른 내용을 설명하신 건지 아니면, 아, 제가 위에 거를 반대로 썼어요. 아, 위에 거를요? 네네, 위에가 이제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아, 네. 아래가 이 반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화살표 방향이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네네. 네, 아래 위로 바꾸시면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제가 아, 1주차 노트 테이킹이 오타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더 네,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전층에서 이제 교집합을 매칭시키는 이유가 네, 이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특징에 매칭시키는 이유는 하나만 이제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 특징에 매칭시키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미지가 그러니까 개념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머릿속으로,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 줄 수 있으신지. 질문을 조금만 제가 지금 황 회장님 얘기 들어본 바로는 네네. 왜 그 전칭일 때 그리고로 이제 사용을 하고 왜 특징일 때 어떤 네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명제 논리에서는 컨적션은 명제들 다 있잖아요. 모든 명제들이 몇 개가 있고 그 명제들 몇 개의 명제인 전부가 참일 때만 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컨적션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수로 논리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컨적션처럼 하나하나 다 성립이 되는 거에는 그거를 이제 전칭 양화사라고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디스적션을 사용할 때는 그 여러 개의 명제 논리에서는 여러 개의 명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디스적션으로 연결된 전체 명제가 참이 되고, 수로 논리에서는 이 개념을 변수에다가 적용을 해서 여러 개 변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참이다. 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이것도 수업 내용과 관련된 네, 내용인데요. 1강 때, 그러니까 조건문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줄 때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네, P를 Q의 이제 진 부분 집합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총 경우가 있잖아요. TT, FF, TF, TF를 네, 네,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다 하나하나 그 그려주셨던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으로 매칭시켜서 네,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일단은 저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P면 Q이다. 이럴 경우에 일단 여기까지는 맞죠. 잠시만요. 어디에 그리신 거예요? 혹시 그 노트에 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줌으로 그렸는데. 줌 필기를, 저번에 한번 켜봤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켜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어, 그러면은, 근데 그냥, 네, 그리시면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네네. 말씀해 주면서 그려보세요. 이게, 네. 네, 그리시면서 그냥 말로만 해보세요. 대충, 안 보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네, TTT일 때는 네, 그 결론이 네, 그 P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F일 경우에는 네, 이제 어 T P가 이제 P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P가 T 안에 있는데 Q 안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생겨서 어디에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F가 되는 게 맞나요? 아마 저도 그, 이게 이제 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제가 이제 집합으로 다루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P가 Q의 이제 조건문이 참참일 때는 그냥 포함 관계로 그리면 되는데 요번에는 그 P면 Q에 대해서 Q가 거짓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집합이 성립이 안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서는 뭐 조금 직관이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아예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Q가 존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저도 이제 표시할 수 없다 이제 네, 네. 그릴 수 그게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제 그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아, 저도 직관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P가 F고 그 다음에 Q가 T일 경우에는 이제 네, Q가 T 있는데 P가 네, 없는. 네 그쪽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네, 네, FF는 이제 당연히 없으니까 네, 네. 눈에 뭐 보이지 그릴 않는. 수가 없는. 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장혁순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신 아까 엑서사이즈 1.2.6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거 절반까지는 그냥 다 써서 표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네. 그 화면 공유하는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마지막 두 경우가 남았는데 여기서 같다 나오면은 저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제 답을 내릴 거고 제가 그 두 번째 거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퀴벌런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에서 이제 티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고
그 마무리 되는 대로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주차는 여기까지 하겠고 3주차 이제 공지를 해드리면은 원래 오늘 믹스드 퀄리파이어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이전 논리 연산자랑 양화사를 연결시키는 부분 설명을 조금 많이 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하느라고 믹스드 퀀티파이어를 오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퀀티파이어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